자꾸 비틀거리시는데 혹시 그냥 나이 탓인 줄 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에서 34년간 시처 155명을 치료해온 박준혁 의사입니다. 매일 49명이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중 37명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수천 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지 3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만수 어르신의 경우를 볼까요? 3일 내내 비틀거렸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죠. 넷째 날 아침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심하게 막혔던 겁니다. 지금은 오른쪽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랑하는 손주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난 하루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하지만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똑같이 비틀거리는 증상을 겪었지만 지금은 활기차고 건강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중요한 신호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단 6시간의 차이가 두 분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과연 이 3가지 생명 구하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특히 1위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어르신 10명 중 9명이 그저 노화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바로 그 증상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에 대한 걱정은 싹 사라지고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틀거리는 증상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눌러 알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명을 구할 3가지 신호 3위부터 말씀드립니다. 3위, 눈 증상 3번째 중요한 신호는 바로 눈입니다. 갑자기 한쪽 눈이 뿌옇게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눈이 늙었나 보다. 안과에 가봐야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눈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 뇌가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눈은 그저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촬영할 뿐이죠. 하지만 이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은 뇌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가 눈이 보내는 정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 결과가 이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중 갑자기 시력 변화를 겪은 100명을 조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71명이 단 일주일 안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100명 중 71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눈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은 단순한 노안이나 안과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보내는 마지막 절박한 경고라는 뜻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7세 김태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TV를 보는데 화면이 자꾸 2개로 보였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하고 생각했죠.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안경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5째째 되던 날 거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언제부터 이상하셨어요? 어르신은 닷새 전부터 TV가 2개로 보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답하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그때 오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왼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닷새의 지연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9세 최순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글자가 겹쳐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곧바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갑자기 신문이 2개로 보인다. 이날은 망설임 없이 119를 불렀습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증상 발생 후 1시간 30분. 검사 결과 뇌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혈전용 해제를 투여했습니다. 오늘 초에 어르신은 건강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매일 아침 신문도 읽습니다. 이 2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한 가지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갑자기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어제까지 없던 증상이 오늘 갑자기 생겼다. 이건 위험하다. 그래서 즉시 행동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닷새를 기다렸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한 분은 휠체어를, 다른 한 분은 건강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한쪽 눈을 손으로 가리세요. 멀리 있는 글자를 보세요.
TV 자막도 좋고 벽에 걸린 시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보세요. 혹시 한쪽만 흐리게 보이나요? 한쪽만 글자가 잘 안 보이나요? 물체가 두 개로 보이나요? 그렇다면 위험합니다. 즉시 벨리코에 전화하세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에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한 환자의 절반이 이런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안심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늦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34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환자분이 눈물 흘리며 선생님, 좀만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후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눈 증상을 절대 안과 문제로 착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생긴 증상이라면 뇌를 의심하세요.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자, 3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2위는 훨씬 더 극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통제 먹으면 되겠지 하고 넘기는 바로 그 증상입니다. 2위, 극심한 두통 2위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생전 처음 겪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평소에 두통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그 두통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느낌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이런 두통은 뇌출혈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진통제를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서울에 사시는 60세 이영희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와그. 소리가 절로 나왔죠. 남편이 깼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네, 요만큼 아마보아. 진통제 가져올게.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 아침 되면 병원 가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2시간째 어르신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식구가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 30분. 증상 발생 후 2시간 3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어르신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지금 오른쪽 팔다리를 못 씁니다. 스마를 둔트, 이 멀도 어눌합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바로 119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2시간, 그 2시간이 평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6세 박철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를 잡았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묘리가 터질 것 같아. 아내는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두통이 없던 분이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머리를 잡고 신음하는 모습에 아내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평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은 12분 후, 병원까지 15분, 증상 발생 후 3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 초기 단계였습니다. 저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산책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2시간 30분과 30분. 이 2시간 차이가 한 분은 건강한 삶을, 다른 한 분은 휠체어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평소 두통과 다른 두통이 왔다면 즉시 119입니다. 특히 이런 특징이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첫째, 평생 겪어본 적 없는 강도의 두통입니다. 둘째, 갑자기 꽝 하고 터지듯이 옵니다. 셋째,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통제부터 찾는 것도 위험합니다. 진통제 먹을 시간에 L79를 눌러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밥 드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려면 두통이 평소와 다를 때 참지 마세요. 바로 119입니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때 안심하고 집에 가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신 분 계신가요? 이 숫자 1을 눌러주세요. 자, 2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1위가 남았습니다.
1위, 비틀거림 1위는 제가 34년간 가장 안타까웠던 증상입니다. 99%가 나이 탓으로 돌리는 바로 그 증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똑바로 걷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이게 왜 1위예요? 눈이나 두통보다 덜 무서워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덜 무섭게 보여서 가장 위험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주범 1위입니다. 비틀거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기운이 없나? 빈혈인가? 어지럼증이네. 병원 안 갑니다. 좀 쉬면 낫겠지? 합니다. 그러다 쓰러집니다. 왜 비틀거리는 걸까요? 균형을 잡는 곳은 뇌입니다. 정확히는 소뇌와 뇌간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휘청거리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64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마트에서 자꾸 넘어지셨습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죠.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비틀거려.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운동 부족하면 그렇대요. 나가서 공원이라도 산책 좀 해요. 다음 날도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벽을 짚었습니다. 왜 이러지? 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딸이 발견하고 즉시 벨시구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척추기저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혈관이죠. 수술을 했습니다. 생명은 구했지만 어르신은 지금 휠체어를 타십니다.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퇴원 후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바로 왔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야말로 2시간만 빨리 오셨어도 지금처럼은 안 되셨을 겁니다.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운동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63세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비틀거렸습니다. 이상한데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멀쩡했거든요. 어르신은 거실로 나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꾸 비틀거려. 평소랑 다른 것 같아. 아내가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요?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방금 화장실 가면서부터. 아내는 즉시 LBQ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40분 후. 검사 결과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십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박 어르신은 3일을 기다렸습니다. 정 어르신은 40분 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이 차이가 한 분은 걷는 것을, 다른 한 분은 휠체어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10초면 됩니다. 첫째, 눈을 감으세요. 둘째, 팔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셋째, 제자리에서 걸음을 10번 걸으세요. 넷째, 눈을 뜨세요. 몸이 한쪽으로 심하게 돌아가 있나요? 처음 선자리에서 많이 벗어났나요? 그렇다면 즉시 119입니다. 평소에도 비틀거린다고요? No? 그럼 더 조심하세요. 갑자기 더 심해졌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비틀거린다면 이건 뇌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손주들 결혼식에 건강하게 가시려면 이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비틀거림을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평소와 다르다면 즉시 병원입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3가지 신호 중에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겪은 증상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 3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호를 알아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2가지를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2번째는 매일 아침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는 방법입니다. 수칙 1, 긴가민가 할 땐 무조건 메리클 9, 골든타임 3시간. 첫 번째 수칙입니다. 긴가민가 할 때는 무조건 119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증상 발생 후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뇌세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를 투여합니다. 막힌 혈관을 뚫습니다.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1시간에 야구장 관중석을 가득 채운 사람 수만큼 뇌세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뭘까요?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도 되나? 이겁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절반이 이 생각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가족들한테 물어봐야지.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이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61세 정민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저녁을 먹다가 왼쪽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렸죠. 이상한데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왼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요. 이상해요.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낫겠지. 아내는 불안했습니다. 이마 20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100cm 불러요.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구급차를. 아내는 남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즉시 벨크구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도착 시간은 증상 발생 후 2시간 20분. 저는 어르신을 응급실에서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 혈관이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골든타임 아니었습니다. 즉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건강합니다. 왼팔도 멀쩡합니다. 퇴원하는 날 어르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아내가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더 늦었어도 평생 앉아서 지냈을 겁니다. 119를 부를 때 정확하게 말하세요. 뇌졸중 증상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응급실에서 바로 준비합니다. 골든타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지 마세요. 시간만 낭비됩니다. 둘째, 옷 갈아입지 마세요. 지금 입은 옷대로 가세요. 셋째, 좀 쉬면 낫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쉬는 동안 뇌세포가 죽습니다. 넷째, 이 정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정도가 생명을 가릅니다. 바로 119입니다. 전화기 들고 119 누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3시간, 2시간이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걷는 것과 휠체어를 나눕니다. 건강한 노후와 병원 침대를 나눕니다. 손주들과 웃는 것과 눈물 흘리는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119입니다. 자, 첫 번째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수칙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단일분으로 뇌졸중을 90% 막는 방법입니다. 수칙 2,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 두 번째 수칙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도 됩니다. 이것만은 약속하세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암살자입니다.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용히 혈관벽을 파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터뜨리거나 막습니다. 미국 UCLA 대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중 혈압 차이가 20 이상 나는 사람을 조사했습니다.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미 트레이시 뭘까요? 평소 혈압이 130이었는데 오늘 150이면 20입니다.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조영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약도 드셨죠? 하지만 혈압을 잘 안 쟀습니다. 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머리가 띵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했습니다. 점심때 어지러웠습니다. 좀 쉬면 낫겠지 했습니다. 저녁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습니다. 혈압이 190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몰랐습니다. 혈압을 안 쟀으니까요. 지금 조 어르신은 말을 어눌하게 하십니다. 오른손도 잘 못 쓰십니다. 퇴원하는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혈압 자주 재셨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분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쟀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록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혈압을 쟀는데 평소 132이던 것이 160이었습니다. 이상한데 했습니다. 어르신은 바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막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혈압도 정상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제가 어르신께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는 습관, 그 습관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조 어르신은 혈압을 안 쟀고 김 어르신은 매일 쟀습니다. 이 차이가 한 분은 건강을, 다른 한 분은 병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 재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재세요. 화장실 가기 전에 재세요. 둘째, 앉아서 5분 쉬고 나서 재세요. 움직이고 바로 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셋째, 수치를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습니다. 넷째, 평소보다 20 이상 높으면 그날은 무리하지 마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3번 이상 높으면 즉시 병원 가세요. 혈압계가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가세요. 보건소 가세요. 무료로 잴 수 있습니다. 약국에도 있습니다. 혈압계 하나쯤은 장만하세요.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입니다. 밥 한 끼 값으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분입니다.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웃으려면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혈압이 높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즉시 병원 가세요. 의사가 약을 처방합니다. 약을 먹으면 조절됩니다. 하지만 약만 먹고 혈압을 안 재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재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의 실천 계획자 2번째 수칙을 말씀드렸습니다. 34년간 12,255명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호를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신호 기억하세요. 3위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2위는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입니다. 1위는 비틀거리고 균형을 잡기 힘듭니다. 나이 탓이 아닙니다. 2가지 수칙 실천하세요. 첫째는 긴가민가 할 때 무조건 119입니다.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둘째는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단 1분으로 뇌졸중을 90%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즉시 자가진단하세요. 눈 검사, 균형 검사 해보세요. 둘째, 오늘 밤 가족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세요. 셋째, 내일 아침부터 혈압을 재세요. 제 병원에 자주 오시는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비틀거리셨답니다. 아들분이 걱정돼서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혈압 재세요. 아들이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요즘 매일 어머니 혈압을 체크하고 신호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아들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건강해지셨어요. 선생님 말씀 듣길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하시겠어요? 댓글로 약속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평소와 다르면 즉시 119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